안녕하세요. 지금 경제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악화되고 있습니다. 서민들의 삶이 꽤 안 좋다라는 거죠. 겨울에는 이 가스비 때문에 난리였습니다. 올여름에는요, 전기세 때문에 에어컨을 함부로 못 틀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. 왜겠습니까? 뭐 공공요금이 오른 탓도 있지만 여기저기에서 사방에서 투기를 대거에 대해서 빚이 엄청난 거죠. 두 채 가지고 있고 세 채 가지고 있고 다섯 채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들 때문에 집값대로 올랐고, 또 빚의 규모는 엄청나게 늘었죠. 이번에 전세금까지 포함하면 한국의 가계부채가 3천조랍니다. 3천조. GDP 대비 160% 수준이랍니다. OECD 국가 중에 1등이죠. 빚의 규모가 1등. 3천조라고 하면 이게 얼마나 되는 겁니까? 대한민국에 한 5,500만. 뭐 거의 인당 어떻게 됩니까? 인당 한 6천만원 되는 겁니까? 근데 그 인당이라는 데는 아주 늙은 할아버지, 완전 갓난 애기까지 다 포함한 거잖아요. 그냥 한 가구 뭐 3인 가구다 치면 6, 3, 18, 1억 8천이라는 거잖아요. 근데 빚이 없는 가구가 10명 중에 한 절반 된다고 하니까 더 단순 계산하면 어떻게 됩니까? 빚이 있는 가구가 3억 6천. 근데 뭐 수도권에 뭐 3, 4억. 서울에 한 6, 7억. 이렇게 되면 대략 뭐 평균값 나오겠죠? 뭐 서울에 한 6, 7억 정도의 뭐 대출 빚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이자 얼마 내야 됩니까? 지금 뭐 한 6%? 5%? 벌써 이자로 한 300만원 가량 내는 사람들이 많겠죠? 원리금으로 하면 뭐 그 이상이 될 것 같고요. 뭐 이래저래 보통 사람들 웬만한 직장인들의 한 명분 일하는 월급을 그냥 고스란히 은행에다 갖다 바치는 거죠. 은행에서 빌리고 보험약관 대출 빌리고 뭐 마이너 통장 빌리고 뭐 빌릴 수 있는 데는 전부 다 총동원해가지고 속된 말로 영까지 끌어모아서 집을 산 거죠. 당장은 부자가 됐다라고 뭐 여유 부리고 어깨 힘도 좀 주고 뭐 외제차 사고 뭐 해외여행 다니고 명품 가방도 좀 사고 좀 우아하게 멋있게 노후 준비 다 했다 이러면서 지냈죠. 근데 시간이 점점 지나니까 어떻습니까? 이제 가스비도 이제 부담이고 전기세도 부담이고 이래저래 너무 이제 피부를 느낄 정도로 내 주머니에 돈이 없는 거죠. 어떻게 된 겁니까? 당한 거죠. 걸려든 겁니다. 사기 당한 거죠. 누구한테요? 정부에게. 문재인 정부 때 그 문재인이라고 하는 놈이 엄청나게 저지른 폐악질 중에 하나가 뭐다? 부동산 거품이죠. 아마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악의 부동산 거품을 만든 원흉으로 문재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기억될 겁니다. 또 하나 더 있네요. 미투, 페미. 그걸로 뭐 안희정, 박원순. 이 대한민국에 그래도 정치인들 중에서 몇 안 되는 괜찮은 인물들을 미투니 페미니 이런 걸로 날려버렸죠. 그게 문재인이라고 하는 놈이 저지른 죄악 중에 뭐 하나인 것 같습니다. 나쁜 놈이죠. 그리고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킨 또 주범이기도 합니다. 윤석열과 한동훈이 문재인 대통령의 개였죠. 사냥개. 자,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보수 쪽에서도 바이 사장 안 치겠다고 윤석열을 선택했던 거고. 참 어처구니가 없죠. 그랬더니 지금 결과가 어떻습니까? 이제 기득권들, 재벌가 족벌가들 앞잡이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죠. 그들이 누군지를 점점 더 민낯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. 서민들은요, 여기에 나와 있는 뉴스처럼 껴있고 안 틀고 버티고 안 쓰고 악착같이 지낸다라는 겁니다. 왜? 그렇게 해야 살아낼 수 있으니까요. 그렇게 해야 겨우겨우 가족들 먹이고 밥 안 굶고 지낼 수 있으니까 저렇게 하는 거죠. 씁쓸합니다. 암담하기도 하고요. 꼭 저렇게 살아야 될까? 저게 과연 맞는 걸까? 이런 고민들도 당연히 됩니다. 너도 나도 다 고민 속에 살죠. 염려스럽습니다. 걱정스럽습니다. 누가 저렇게 만들었나? 누가 저렇게 궁지로 몰아갔나? 참 원망스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허탈하기도 하고요. 시간이 지날수록 저들의 충격, 저들의 고통은
더 심할 건데요. 아무도 믿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. 대한민국의 정부가 국민들을 책임져 줄 것이다. 지켜줄 것이다. 이런 기대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. 그런 기대 함부로 했다가 어떻게 됩니까? 그냥 뒤집어 쓰는 거죠. 뒤통수 맞는 거죠. 참 씁쓸합니다. 너무 심하다라는 거죠. 기업들에게 부과하는 가스비, 전기세는 싸게 주고 서민들에게 쓰는 거는 덤탱이 씌워가지고 비싸게 해주고 이러는 거죠. 참 씁쓸하고 참 서글플 뿐이다 라는 거죠. 웃기기도 하고요. 뭐 지금의 기득권들 그 윤석열이나 한동훈이나 추경호 같은 놈들이 저렇게 지내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? 과연 괜찮게 별일 없이 살 수 있을까? 뭐 이런 생각들이 들거든요. 저는 아마 엄청난 일을 겪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는데요. 뭐 사실 두고 봐야죠. 어떻게 될지는. 확실한 건 뭐다? 지금의 상황에서 함부로 투기나 탐욕이나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고, 이미 빚을 많이 졌기 때문에 그 빚을 많이 하겠다라고 더 배팅하고 더 도박하면 어떻게 됩니까? 자신의 인생이 몰아가는 게 더 빨리 앞당겨질 뿐이다라는 겁니다. 절대로 욕심 부리고 함부로 뭔가를 할 생각은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. 뭐 남들에게는 안 오는, 나한테만 오는 특별한 기회 같은 게 있다 없다? 없다라고 보면 맞습니다. 그냥 나에게는 지극히 당연하고 뻔한 일들만 생긴다. 뭐 10% 이상의 고수익, 고금리 이자는 없다.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안전하겠습니다. 누가 그러더라고요. 부자 될 생각을 버릴 때 그때 부자가 될 자격이 주어진다고요. 뭐 주변에서 부자 그러니까 나도 부자가 되고 싶죠. 근데 되고 싶은가 하고 될 수 있다고는 다른 얘기다라는 거죠. 남들이 뭐 코인으로 20억을 벌었대, 50억을 벌었대. 부러운 얘기죠. 그렇다고 나도 뛰어들면 어떻게 됩니까? 나만 호구되고 나만 뒤집어 쓰는 겁니다. 절대로 경쟁하겠다라고 서두르겠다라고 마음먹으면 안 됩니다. 사기꾼들은 아주 말끔한 모습으로 어리숙하게 보이면서 자상하게 입 무겁게 얘기 다 들어주고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?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갑니다. 무서운 놈들이죠. 그런 놈들이 한둘이 아니다. 사방에 다 그런 놈들로 포진되어 있다라고 생각하고 함부로 내 속내 드러내지 말고 말 조심하고 입 다물고 더욱더 신중하게 삶을 살아가야겠습니다. 그것만이 내 가족과 나를 지킬 수 있는 길이다 라고 명심해야 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